자,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형 9번.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근은 뭐가 돼야 될까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근은 뭐라고?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요. 그치?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두 개의 근을 찾았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또 다른 근을 뭐 하자? 하나 미지수로 잡아줄 겁니다. 뭐라고? K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식이 뭐라고 돼 있냐면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에 지금 3개의 근이 이미 나와 있죠. 그럼 3개의 근이 나왔어. 그럼 뭐 하고 싶어, 지훈아? 3개의 근이 나왔어. 그럼 뭐 하고 싶니? 더 하고 싶죠? 자, 다 더하면 몇입니까? 2 플러스 k.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지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 k라는 값 때문에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거든요. 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도 결국은 a라는 미지수가 있어야 될 건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봐봐. 상수가 있죠. 마이너스 3. 그죠? 그럼 마이너스 3과 상수항과 x세제곱의 계수와 관련이 있는 게 뭐야? 다 곱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다 값을 곱해보자고요.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k를 다 곱하면 몇이니?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맞불마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의 계수분의 상수항으로 구해줄 수 있겠지. 몇입니까? 3이죠. 따라서 k는 몇이야? 그러면 세 근의 합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세 근의 합은 뭐와 관련돼 있어? 현우야? 세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세제곱의 계수분의 x제곱의 계수. 그럼 몇이야? 주어야. 마이너스 x세제곱의 계수분의 x제곱의 계수. 그렇구나. 건우. 경민. 1분의 A. 마이너스 1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a는 1이야. 그 다음에 b하고 관련돼 있는 건 뭐야? 두 개씩 곱해서 뭐 하면? 더하면 관련돼 있는 거지, 이 값이랑. 그럼 두 개 곱해보자. 곱하면 몇이니? 마이너스 1. k가 지금 몇이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이에요. 자, 두 개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3 플러스 3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없어지고요. 없어지겠네요. 아니? 없어지면 안 되지. 얘는 그대로 남아있어야죠. 왜 마이너스인데 왜 없어져? 이렇게. 그죠? 몇이야? 마이너스 7이네.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 뭐가 되는 거야, 승현아? B. 그럼 A 구했고 B 구했죠. 그죠? 자, 주어야. 여기서부터 보면 돼. 앞에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 선생님이 다시 보강해 줄 거니까. 자, x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 봅시다. 앞으로 넘어가서요. 어디까지 했더라? 저기까지 먹자. 여기 따가냈네. 여기 하나인데. 이것만 하면 돼. 여기까지거든. 여기서부터 할 거야. 자, x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 거기 봅시다. 자, x세제곱은 1에는 허근인데요. 그냥 뒤에 있는 허근 그냥 무시하고 뭐 허근 나온다고 하면 왠지 두렵잖아요. 그쵸? 그냥 뭐 하면 돼? 인수분해 해봅시다. 1을 이항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냐?
1을 이용하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죠. x 마이너스는 실근이잖아. 그죠? 당연히 허근은 그럼 어디서 나올까? 허근이라고 썼으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허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w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얘를 오메가라고 해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라틴어에서 가져온 문자고 오메가라고. 알파 베타 기억나죠? 그거랑 똑같아요. Z가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자야. 오메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렇게 돼요. 그거 제일 마지막 문자가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오메가가 이거의 근이야. 여기의 근이라고요. 그럼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죠. 근이니까 뭐 할 수 있다고? 대입할 수 있다고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죠. 하나의 관계식을 찾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허근이잖아요. 1 플러스 i가 허근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1 마이너스 i를 우리 무슨 근이라고 하죠? 무슨 수라고 해 얘를? 얘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의 허근을 1 플러스 i의 반은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뭐가 같니? 1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거든요. 실은 얘랑 같은 거지. 그래서 얘 대신에 뭐라고, 그러니까 얘 대신에 얘라고 써줄 수 있잖아. 그럼 하나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 그럼 또 다른 근은 뭐가 될까요? 오메가? 바 이렇게 되는 거야. 바. 두 개의 근. 하나의 근이 오메가면 또 다른 근은 뭐가 된다고? 켤레 복소수가 돼야 되니까 오메가 바가 돼야 된다고요. 그치? 방금 전에 우리 켤레 근에 대해서 배웠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i가 근이었던 것처럼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바가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근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근은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오메가 바인 거라고요. 두 개의 근이 이렇게 나온다. 오메가랑 오메가 바. 그럼 두 개의 근이 나왔어. 그럼 뭐 하고 싶어, 승현아? 더 하고 싶죠?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해보자. 몇이야, 승현아? 두 개의 근, 합. 두 근의 합. 근각의 살관계. 이거를 x제곱이라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1.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 하고 싶어? 곱하고 싶죠? 얘는 몇이야? 1.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아니. 여기다 바로 쓰자. 자, 지금 x세제곱은 1의 근을 오메가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도 대입하면 뭐 해야 돼? 만족해야죠. 근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관계식을 찾을 수 있냐면 이거 찾을 수 있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살짝 변형해서 우리가 값을 찾아줄 건데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여기 위에 있는 식 있죠? 오메가의 제곱 남겨두고요.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이항해버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지.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세 번째 식을 봐봐. 오메가를 이항해보세요. 우변으로. 그럼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다시 뭐라고? 오메가 반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같네? 얘랑?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오메가 바라고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얘하고 세 번째 식을 보세요. 오메가 바를 구하고 싶어. 양변에 뭐로 나눠줘? 오메가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오메가 분의 1과도 같습니다. 책을 보세요. 거기에 그대로 써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 실은 얘는 이제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잘 써 있는데요. 뭐 하면 되냐면 실은 이런 거는 외우지 마시고요. 이거는 당연히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치? 허근이니까 얘 찾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냥 대입한 다음에 선생님처럼 뭐 하면 돼? 하나하나씩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아마 외우지 않고도 충분히 이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외우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분의 오메가고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분의 1이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쭉 써보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거 두 개의 근이 나와 있을 때 자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683번 보세요. 자 지금 683번 문제가 지금 얘랑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자 1번 성화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몇이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0이죠? 여기 있잖아 0 그치? 0 그 다음 두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몇이야 현우야?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있잖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 더한 거 마이너스 1 그죠? 두 번의 합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몇이야? 지연아? 1이죠? 여기 있잖아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다 두 군의 곱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준이 그렇지 0입니다 왜냐면 오메가의 8제곱은 뭐와 같아? 오메가의 제곱과 같죠? 왜냐면 이렇게 풀어줄 수 있잖아 오메가의 8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래? 1이래. 그러니까 얘는 1, 얘도 1, 남는 건 얘. 그러니까 오메가 8제곱 오메가 제곱과 같죠. 그럼 오메가 4제곱은 뭐와 같아? 오메가와 같겠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야. 답은 0이겠지. 그쵸?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의 20제곱은 뭐와 같아? 겨루야. 나눠보면 3이 9번. 그거 아니야. 683번인데. 여기구나. 소리야, 오메가의 20제곱은 몇이야? 오메가 20제곱 뭐와 같아? 오메가 제곱과 같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남는 거야. 맞아요? 오메가 10제곱은 뭐와 같아? 소린이 오메가 오메가 계속 선생님이 오메가 하는데 수리가 제곱 오메가 제곱 이래가지고 오메가 그죠? 왜냐면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 남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여기 봐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뭐가 같아? 마이너스 1. 1 이용하면 되잖아. 그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6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역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면 여기 봐봐. 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을 몇으로 나누면 될까요? 오메가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오메가 제곱 뭐 남아? 오메가 남죠? 얘는 1 남지? 얘는 오메가 분의 1. 그러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몇이야, 승현아? 그렇지. 마이너스 1이겠죠. 왜냐면 오메가를 나눌 거니까. 얘 오메가를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이렇게 오메가로 나눴을 때.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10번 보자. 자, 이 내용이랑 똑같아요. 왜? x세제곱은 1이라고 거기 또 써있지, 똑같이. 그러면 항상 x제곱은 1만 나옵니까? 아니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될 수도 있을까? x세제곱은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조금씩 바뀌겠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폼에서는 똑같습니다. 값만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아무튼 이 유형 10번과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개념 정리했던 내용이랑 동일하다라는 거 그건 변함이 없어요. 자, 유형 10번 보자. 자, 유형 10번에서 자, 기억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쭉쭉쭉 해갖고 어디까지 곱한다? 오메가의 100제곱까지 곱한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몇이라고? 0이라고요. 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몇? 0.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5제곱 물! 바꿔줘도 되고요. 묶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묶어보겠습니다.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죠. 근데 오메가 4제곱은 몇이야? 1이죠. 오메가 세제곱은 1이지. 그런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몇이야?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 더해도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네? 그죠? 아, 그러니까 3개씩 곱했을 때 0. 그 다음에 6번째까지 더했을 때 0. 9번째까지 더하면 뭐가 돼야 돼? 0. 12번째까지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0이 되겠지. 그러면 얘를 다 그 6번째, 9번째, 12번째, 15번째 세줄 거야? 아니라고요. 얘가 항이 몇 개인지 세보면 되겠지? 항이 몇 개야, 현우야? 기억의 항의 개수 몇 개일까? 100개.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는데 100개가 아니죠. 101개입니다. 왜냐면 잘 봐. 지금 여기만 보고 100개 이러면 안 된다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봐야지. 오메가의 1제곱부터 시작을 했으면 100개가 맞아. 근데 어디부터 시작했어? 1부터 시작했죠? 그치? 1은 오메가의 몇 제곱인 거야? 0제곱이야, 0제곱.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니까 실은 100개라고 하면 안 되고 몇 개라고 해야 돼? 101개가 돼야 돼요. 근데 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파트예요. 이런 부분이. 그냥 100만 보고 100개 해갖고 3으로 나누면 당연히 다 달라지지.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고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101개라며 101개를 뭐로? 3으로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3, 3, 9에 이렇게 99 하면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뒤에 몇 개 남는다? 2개 남는다라는 거지. 33묶음이 남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 33묶음이 다 뭐요? 0이잖아. 그러니까 남는 거 뭐야? 뒤에 2개. 뒤에 뭐가 남는 거야, 준이야? 오메가. 그렇지. 99제곱이랑 오메가 100제곱 남겠죠? 오메가 99제곱은 뭐와 같니?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99제곱은 1? 맞아요? 오메가의 100제곱은 오메가. 자, 기억.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았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니은. 자, 1 플러스 오메가,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의 5제곱까지 이렇게 5개를 이렇게 곱해져 있답니다. 자, 1 플러스 오메가는 몇이 되는 거야, 건우야? 1 플러스 오메가. 이거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얘를 활용하면 돼요. 1 플러스 오메가는 지연아, 1 플러스 오메가는 어떻게 돼?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그렇지. 그 다음 오메가의 세제곱은 몇이야? 1이니까 더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의 4제곱은? 그렇지. 오메가니까 오메가 플러스 1은 몇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오메가의 5제곱은? 아니,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러면 뭐와 같아? 그렇지.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뭐와 같아?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 그럼 다 곱하면 마이너스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그럼 플러스네요. 그 다음에 숫자는
2. 오메가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오메가의 6제곱. 오메가 6제곱은 몇이라고? 1이라고요. 왜 오메가야?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인데 1. 그러니까 얘는 몇이야? 2. 니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2오메가를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자, 디귿은 1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 이 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분수 형태니까 결국 뭐 하고 싶어? 계산하려면 뭐 해야 돼? 통분해야 되겠죠? 자,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오메가랑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1 마이너스 오메가 곱해줄 거고 1 마이너스 오메가를 곱해줄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분모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2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정리했냐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래요. 자, 그러면 얘는 몇이라고? 1. 자, 얘는 뭐 할 수 있어? 마이너스로 묶어줄 수 있죠. 그치? 마이너스 묶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되겠지. 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 따라서 분모는 몇이야?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분자는 얘가 몇이라고? 1이라고요. 그러니까 2 더하기 1이니까 몇? 3. 답은 1. D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습니다. 다음 리을 마지막. 리을이 더 쉬워요. 아, 1 플러스. 아, 힘들어.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분의 오메가 바가 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뭘 활용하냐면 이거야. 이거 똑같아. 자, 1 플러스 오메가 몇이라고? 1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 약분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여기는 오메가 바가 붙어 있는데 결국 뭐요? 오메가 바를 여기다 마찬가지 해줄 수 있어 없어? 왜? 근이니까 여기다 대입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관계식이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라고요. 그치?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은 뭐랑 같아? 마이너스 오메가 바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바. 얘도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답은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어려울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떤 게 나오냐면 1차식 곱하기 2, 그러니까 곱하기가 아니에요. 1차식과 이걸 곱하기 쓰니까 헷갈려 하더라고. 1차식과 2차식이 나올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는 풀이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하면 1차식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끝입니다. 1차식과 2차식이 나올 때는 이렇게 풀이를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부터가 이제 2차 연립 방정식이 제대로 나오죠. 2차식과 뭐가 나오는 경우? 2차식이 나오는데요. 얘도 몇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 2차식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 놈이 있어요. 인수분해 되는 놈. 그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이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이다. 그럼 얘를 풀어주게 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다.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된 거야? 1차식이 된 거예요. 그럼 1차식을 어디다가 또 다른 2차식에다 대입한 다음에 또 풀어주면 끝나요.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쉬워요. 인수분해가 되는 놈들은. 근데 두 번째가 조금 까다롭죠. 두 번째는 어떤 놈들이냐면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를 해야 되냐면 소거를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를 해야 한다고요? 소거를 해야 돼요. 그럼 뭘 소거합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어떤 걸 소거하냐면 이런 것들을 소거합니다. x, y를 소거하기도 하고요.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x, y를 소거해가지고 문제를 식을 하나 만들게 되면 또 걔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어떤 꼴이 되냐면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방금 전에 풀이했던 것처럼 또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세 번째는 이제는 문제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x 플러스 y의 형태가 두 개씩에 걸쳐서 나오고 동일하게 x, y가 두 개의 문장에 걸쳐서 두 개씩에 걸쳐서 나오게 되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x 플러스 y를 치환해 줍니다.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줘요. 뭐 u 그 다음에 x, y를 치환해 줍니다. v 이렇게 치환해 주게 되면 결국 u와 v에 관한 뭐가 되냐면 관계식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얘네들로 바뀌어요. 1차식 곱하기 1차식과 2차식의 꼴이거나 아니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거나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풀이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다 걸리고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은 얘는 어차피 계산하면은 실력이 늘거든요. 근데 좀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그 밑에 쪽에 있는 부정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부정방정식은 실은 거기 옆에 써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실은 여러분들 책에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교육과정에서 안 나온다고 해놓고서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 가르칠 수도 없고 또 교육과정 외라고 해서 명분도 없고 하긴 한데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100페이지입니다. 자, 부정방정식 마지막 보자. 자, 부정방정식은 총 두 파트로 나뉩니다. 부정방정식은 부정방정식은 뭐라고?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 뭐일 때? 정수일 때 풀이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뭐? 실수일 때 풀이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정수일 때와 실수일 때. 그 말은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정수 AB 또는 실수 XY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져요. 그랬을 때 풀이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정방정식의 풀이 방법이라는 건. 정수 방법은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포맷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실은 정수가 나오는 부정방정식을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수는 쉬우니까 실수부터 간단하게 하고서 넘어갈게요. 자, XY가 당연히 뭐라고 나오냐면 실수라고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 XY가 실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래. 그럼 X는 몇이 돼야 돼? 아니 제곱을 했고 제곱을 했는데 그 두 개를 더했어. 0이 나왔대. 뭐가 돼야 될까?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X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Y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거냐면 이런 거.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래요. 그럼 X는 몇이 돼야 될까요? 1. Y는 몇이 돼야 될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X, Y가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값을 딱 하나 찾아줄 수 있는 형태인 거죠. 부정방정식의 꼴로 이용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정수는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미지수를 써서 여러분들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 사람 뭘 쓰고 있나 할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부정방정식이 어떻게 나올 거고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는 옆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풀겠습니다. 자, 692번 한번 보세요. 692번. 92번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렵게 만들겠습니다.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근데 실은 걔를 전개한 거예요. 선생님이 전개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왜 이렇게 선생님이 전개합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문제 풀 때 적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두 개 항 있죠? 공통 문자가 있죠? 공통 문자가 뭐야? x죠? x로 묶어주세요. x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x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y-2가 남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괄호가 뒤에 또 똑같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y-2가 되겠지. 똑같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뭐를 맞춰줘야 되냐면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y 앞에 있는 개수를 보세요.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하고 정리했을 때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거든. 왜? 이 식을 우리는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 전개하면 플러스 2가 남죠. 상수가. 앞에는 당연히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3이네. 그럼 몇을 빼줘야 될까? 이 식에다가. 그치? 마이너스 5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과 같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가 됐어? 공통인수가 보입니까? 공통인수 보이죠? 그럼 얘를 뭐 해주시면 돼? 묶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y-2 x-1은 몇이다?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책 보세요. 책에 그렇게 써있죠? 그치? 왜? 그걸 내가 전개했으니까. 그치? 그걸 전개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는 이렇게 준다, 이렇게 준다,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당연히 뭐 바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어려울 건데 뭐 해야 돼? 연습을 그래서 해보셔야 돼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두 개 공통인 문자로 묶어주시고요. 그 묶고 나니까 어떤 괄호가 생겼어. 그 괄호가 옆에 또 있어야 된다고 동일하게. 그게 부정방정식 풀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개수는 여기 있는 개수랑 같아야 되니까 맞춰 쓰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 써주시면 돼요. 똑같이. 그리고 나서 얘를 전개했을 때 위에랑 같아야 되니까 전개하면 플러스인데 여긴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5를 더해줘야 마이너스 3이 되지. 그쵸? 이거를 동시에 한 번에 하려니까 막 머리가 막 복잡하고 할 텐데 천천히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모르겠으면 영상을 봐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그냥 풀리네? 그러면 그게 끝이야. 그럼 여기까지만 오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부정방정식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답 찾는 거는 몇 번 해보면 끝이야. 자, 해보자. 자, 승현아, 곱했을 때 5가 나와야 된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경우에 다 찾아야 돼요. 부정방정식은. 5 곱하기 1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가 5고 얘가 1인 거야. 두 번째. 그렇죠. 1 곱하기 5도 되겠죠? 그럼 얘가 1인 거고 얘가 5인 거야. 세 번째. 또 있어요. 정수입니다. 그렇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 하나 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말고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정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수에 해당하는 부정방정식은 이렇게 풀이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xy 찾아주시면 돼. y-2가 5니까 y는 몇이야? 7. x-1이니까 x는 몇이야? 2. 그 다음에 y-2가 1이니까 y는 몇이야? 3. x-1이 5니까 x는 몇이야? 6. y-2가 마이너스 5니까 y는 몇이야? 마이너스 3. x-1이니까 0.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다 찾아야 됩니까? 네, 다 찾으셔야 돼요.
경우의 수 다 찾아가지고 해야 돼. 왜?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정해져 있지 않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아닐 부자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 값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우, 뭐 아프라. 응? 갔다 오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풀이하는 게 부정방정식 정수가 될 때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유형 11번으로 넘어가 보자. 페이지는 108페이지 유형 11번. 자, 지금 정육면체가 나와 있답니다. 근데 정육면체의 가로의 길이 또는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x라고 하겠습니다. 한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를 x라고 하고요. 근데 가로의 길이를 1cm 줄였대요. 그러면 직육면체가 되겠지?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몇일까요? 1cm 줄였으니까 x-1이 될 거야. 그지?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몇일까요? 얼만큼 느렸대? 이만큼 느렸대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몇이 됩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높이는 몇이 돼야 돼? 3 느렸으니까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 보세요. 봤더니, 자, 직육면체를 만들 때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2.5배가 됐대요. 뭐? 바뀐 직육면체가. 그치?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줄이고 늘렸을 때 그 직육면체 부피가. 그럼 부피를 어떻게 구해야 돼? 조호야. 세 개 다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아파라. 아닌가요? 아닌가? 곱하면 됩니다. 그죠? 가로 세로 높이 곱하는 게 부피잖아. x-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이게 직육면체 부피가 거기 뭐라고 했어?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몇 배래? 2.5배래요. 그러면 뭐라고 써줘야 돼? 우변에다가? 성화야, 우변에 뭐라고 써야 돼? 처음 정육면체 부피는 몇인데? 그렇지. 그거의 2.5배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거기에 보면 이게 있잖아. 앞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피의 2.5배라는 건 뭐냐면 이 을을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용해서. 그러니까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그러니까 처음 정육면체가 x세제곱 곱하기 뭐뭐의 2.5배. 그랬으니까 여기다 몇을 곱하면 돼? 2.5를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오케이? 활용해서 뭐뭐의가 나오면 뭐뭐의 몇 배 이렇게 나오면 2.5를 곱해주면 돼. 그 값에다가. 그러니까 2.5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소수가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소수가 나왔으니까 정수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10 곱하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는 거고 이제부터는 뭐를 하면 돼? 가장 간단한 정수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 곱하면 안 돼요. 어차피 또 약분해야 돼요, 여러분들. 더 힘들어. 그러니까 2를 곱하면 되잖아. 그치? 2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몇이야? 5x 세제곱이 되고요. 자, 변은 몇인가요? 2 하고 다 전개해보자. 얘 전개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먼저 x 먼저 다 곱한다. 그러면 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잘 봐. x 2개 상수 하나 3이죠? x 2개 상수 하나 2죠? x 2개 상수 하나 마이너스 1 다 더하면 몇이야? 4 x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2개씩 곱할 거야. 상수를. x 하나 상수 2개 6 x 하나 상수 2개 마 3 x 하나 상수 2개 마 2 다 더하면 몇이야? 1 x. 그 다음 마지막 상수끼리 싹 곱하면 마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좌변을 정리하면 2x 세제곱인데요. 5x 세제곱도 있으니까 우변으로 싹 넘겨버리겠습니다. 자, 우변으로 넘기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네. 마이너스 아니에요? 어디가? 마이너스 그래서 얘를 우변으로 넘긴 거예요. 2x 제곱인데 2x 세제곱인데 이항하면 3x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2하고 4x 제곱 곱해서 8x 제곱인데 마이너스 8x 제곱. 2하고 x 곱해서 마이너스 2x인데 마이너스 x 곱해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이렇게. 그죠? 3차식이지. 3차식이 나오면 뭐 해야 돼? 인수분해야죠.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돼? 조립제법 해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 몇을 대입하면 0이 됩니까? 조립제법 인수정리 이용해야 되니까 찾아보세요. 몇이 돼야 되는지.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1인가요? 맞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이야? 마 3, 마 8, 플러스 2. 아니네. 2인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아니, 안 되네. 한참 안 되네.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3 2 안 되나? 2 되네? 8, 3, 24 마이너스 32 되겠네요. 마이너스 4 12 그러면 36 마이너스 36 딱 되죠? 2 써면 3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그래서 0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인수분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2차식이니까 굳이 한 번 더 인수정리 찾아서 힘들 바에 그냥 X자 공식을 한번 쓰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아시겠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럼 X-2 곱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꼴 0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됩니까? 1, 3 2, 3 안 되죠? 그죠?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죠? X자 공식 해도 2, 3 해도 6, 3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X 값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값을 찾아야 돼? 한 모서리 길이가 자연수래요, 자연수. 그러면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에 유형 13번 보자. 유형 13번은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라는 2차식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은 8 이래요. 지금 보세요. 여기 인수분해 됩니까? 되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 따라서 x는 몇이야? 마이너스 y이거나 또는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y를 이제 밑에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지? 위에 식에서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y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8이다. 따라서 4y제곱은 8이니까 y제곱은 2죠? y는 뿔마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x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y를 대입했을 때 얘잖아. 그럼 따라서 x는 몇이야? 마뿔 2 내가 왜 2냐? 그래서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마뿔 루트 2. 근데 부호가 뿔마 루트 2고 마뿔 루트 2 이런 식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 옆에다가 복부호 동순이라는 얘기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아니면 순서상으로 그냥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알겠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대로 쓰시려면 복부호 동순이라는 얘기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안 쓰면 뭐라고? 절대로 점수를 깎았을 때 그거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를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8. 따라서 y제곱이 몇이니까 4가 되니까 따라서 y는 뿔마 2가 되겠죠. 그런데 x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야? y를 대입했을 때 얘가 나왔어. 그러니까 따라서 x도 뭐가 돼야 돼? 뿔마 2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우리 몇 번 했지? 13번. 12번 안 했어? 몇 떴어? EX 플러스 Y는 몇이라고 했냐면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몇이라고 했냐면 13. 얘는 12번. 선생님이 이걸 빼놓고 해가지고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더 쉬워요. 1차식이 나왔죠? 얘는 2차식이죠? 뭐 하라고? 얘를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하라고요. 그럼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X든 Y든 보니까 2차식이잖아. 그러면 뭐든 대입해서 정리를 하는 게 뭐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Y는 하고 정리하면 되겠지. 왜? X는 하면 2분의 뭐 이렇게 되니까 분수꼴이니까 더 복잡하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Y는 1-2x다.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Y에다가. 그래서 식이 X제곱. 전개 바로 하겠습니다. 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돼? 1-4x 플러스 4x제곱 13 이항까지 같이 할게요. 그죠? 그러면 5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인가요? 1, 5, 2, 6 1호 됐네. 1, 5, 2, 6 하면 되네요. 그치? 여기 마이너스 됐습니까? 따라서 x는 몇? x-2가 0이 돼야 되니까 2. 얘는 마이너스 5분의 6. 따라서 y값은 x가 2일 때 y값 어디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마3.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것을 찾으니까 두 개 다 찾아봐야 되겠네. 마이너스 5분의 6이니까 5분의 12 더하기 1이니까 몇이야? 5분의 17인가요?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5분의 6을 여기다 대입해서 y값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번인가요? 찾아보세요. 건우야 몇 번 나왔어? 몇 번? 몇 번? 아직 못했다고? 뭐가 어려워서 아직 못했어? 건우야 뭐가 어려워서 못했냐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팔짱 끼고 있으면은 문제가 풀려? 다른 애들 지금 다 계산하고 문제 풀고 있는데 그래 놓고 뭐가 안 돼? 뭘 할 수가 없어. 공부할 마음은 있는 거야? 어? 공부할 마음은 있는 거냐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팔짱 끼고 쳐다보면은 문제가 이해가 돼? 아니 정신들이 아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신 이렇게 해이져서 공부를 어떻게 할 거야? 어? 정신 바짝 차리고 해도 지금 힘들 판국에 지금 팔짱 끼고서 수업을 듣고 있다고? 어? 선생님이 계속 풀어보라 물어보고 하는 이유가 뭐야? 본인이 풀어야지. 선생님이 풀어주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거 어쩌노 이거. 그래 놓고 뭘 안 돼 안 되길. 안 하려고 핑계를 대는 것 뿐이지. 도피하려고. 응? 하면 돼 안 돼 승현아? 하면 돼요. 왜 안 해놓고서 무슨 맨날 어렵다고 핑계야. 도피하려고. 한번 피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피해야 돼요. 그럼 다 놓게 돼. 맞서 싸워야지. 그 문제한테 지는 거야 맨날. 그 문제 뭐 얼마나 됐던 막 킬러 문제고 막 예를 들어서 막 한 문제에 30분씩 걸리는 문제면 선생님이 그렇게 그럴 수 있다 이해한다 이거야. 그런 문제들도 아니고 조금만 고민해보고 조금만 공부하면 풀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뭐 못 풀어가지고 뭐 징징대면서 뭘 안 된다고 혼자 하겠다고? 이 어려운 걸? 내가 장담하는데 혼자 해서 성적 올릴 수 있는 친구는 몇 명 안 돼요. 우리 학원에서도 한 손가락 안에 들어. 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한두 번은 될 수 있지. 절대 안 된다니까요. 혼자 해보겠다고?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죠. 그리고 나서 언제 여러분들이 학원을 찾아? 어려워지는 시기가 이제 조금씩 다가옵니다. 중요한 시험들이 있는데 거기에 인생을 걸어? 혼자 공부하겠다고요? 같이 공부해도 못하는데 무슨 혼자 공부를 해. 과제 검사 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혼자 공부하겠냐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데 무슨 정신 해이해졌어. 응? 너무 물렁물렁하게 해서 그런가? 나무라고 해도 안 남고 도망간다 이거지. 과제 검사를 해서 안 했으면 하고 가야지. 안 그래? 겨루야? 겨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쟤는 그나마 무난한 거야. 뒤에 가면 더 어려워져요. 근데 혼자 하겠다고? 선생님이 이때까지 수긍한 친구들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때까지 받았던 결과는 99% 다 떨어졌습니다. 1%는 아직 못 받고요.
그리고 나한테 다 답장을 해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답장을 안 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올라갔을까요? 유지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을 확률이 58,000% 정도 돼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저 사람이 얘기했는데 내가 그거에 뭔가 진 것 같아서. 그래놓고 학원에 돌아올 수도 없어요. 왜? 마주쳐야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진 것 같아서. 이때까지 한 번도 점수 올린 친구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공부할 수 있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진 않아요. 선생님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준비할 때 이미 여러분들이 수원과 수투를 최소한 2번에서 3번 또는 그 이상으로 공부하고 나서는 혼자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수 있는 배운 거는 이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겠다고요? 안 됩니다. 뭐 점수가 뭐 미련이 없는 친구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죠. 뭐 5등급이든 6등급이든 나 어느 점수든 상관없다. 그러면 학원 다닐 필요가 없지 않아요? 학원을 왜 다녀요? 안 다니는 게 낫지 않아? 돈도 아끼고 시간도 세이브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놀고. 왜 비싼 돈 내가면서 학원 다니고 있는데 등급을 왜 신경을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려고 학원에서 다니는 이유가 등급 올리려고 학원 다니는 건데. 그리고 인강으로 듣지 마세요. 왜 인강으로 들어? 형광으로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는데. 만약 진짜 내가 막 열이 팔팔 나가지고 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면 죽기 직전까지는 공부에 안 죽어요.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 나 한 번도 안 봤어. 못 봤어. 그런 정신 상태로는 공부 못 합니다. 그렇게 만만한 과목인가요? 수학이? 만만하지 않을 텐데. 하물며 만만한 친구들도 지금 수상을 또 공부해요. 심화로. 1등급 놓치기 싫어서. 어떤 친구들이 나랑 경쟁할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나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10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인데 10등 안에 못 들면 어떻게 할 거야? 2등급? 뭐 2등급도 나 뺏. 뭐 이러면 할 말 없고요.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친구들 2등급을 맞으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근데 상대평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인원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교장한테 가가지고 한 명 더 늘려달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교장 재량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시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마인드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등급 못 받아요. 못 받아. 정신이 너무 해이해. 응?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점수 하나하나가 나중에 피와 살이 돼. 그래서 그게 대학교 가는데 뭐가 되는 거야?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면 되니? 그냥 돈만 주면 갈 수 있는 데 갈 거야? 그럼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원서만 쓰면 되는데. 다 미달뜰 건데.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교 어떤 대학교야? 많은 친구들이 원하니까 경쟁률이 생기는 거예요. 2명 뽑는데 3명 지원하면 1명은 떨어져야지. 그래야 2명이 붙을 거 아니야. 2명 뽑는데 1명 지원하면 왜 공부해? 그런 대학교 찾아서 가면 되지. 한 학기에 몇 천만씩 내가면서 하면 되잖아. 국립대를 왜 가려고 해? 그나마 저렴한 데니까. 요새 사립대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학비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심히 걱정되네요. 자, 유형 14번 보세요. 자, 지금 보면 1번에서 보세요. 첫 번째 위에 있는 식에서 뭐가 주어져 있어? x 더하기 y. 그 다음에 뭐가 줬어? x, y. 합을 줬고 곱을 줬습니다. 그죠? 근데 밑에는 곱은 보이는데 합이 안 보이죠? 근데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변형해주면 됩니다. 변형해주면 어떻게 대충이야? 제곱 마이너스 2xy인데요. 여기 있는 플러스 xy까지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치? 합이 주어져 있고 곱이 주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각각 치환하시라고요. 얘를 u, 얘를 v라고 치환하면 위에 있는 식은 뭐가 돼? u-v는 1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u의 제곱 마이너스 v는 7이 되는 거지. 그럼 끝났죠? 뭐가 끝나? 지금 위에 있는 식은 UV에 관한 1차식이죠. 밑에 있는 식은 UV에 관한 2차식이죠. 그러니까 1차식과 2차식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대입하라고요. 얘를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러면 너희들 같은 경우는 U를 대입할래? V를 대입할래? 아무거나요? V를 대입해야 편하죠. 그치?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그럼 V를 대입하려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쵸? 따라서 정리하면 V는 u-1 이렇게 되겠지. 얘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u의 제곱 마이너스 u 플러스 1인데 7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하면 u하고 v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구해보세요. u하고 v를 먼저 구해보세요. u하고 v 찾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u 어떻게 나왔어? 3하고 마이너스 2? 그러면 v는 어떻게 됩니까? 2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근데 u가 뭐라고 있냐면 뭐라고 우리가 치환한 거야? x 플러스 y라고 치환했고요. v는 뭐라고 치환한 거야? x, y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것 중에 더했을 때 3이 나오고요. 곱했을 때 2가 나오는 값이 있습니까? 있죠? 뭐가 있어? 1, 2? 그러니까 x, y 좌표 순서상으로 한번 써볼게요. 뭐가 가능한 거야? 1, 2 가능하죠? 또 뭐가 가능해? 2, 1도 가능합니다. 왜?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2, 1